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직에는 82년도 가을날 첫째로 대련동 사무소에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한 계산해 보니까 연수로 한 38년 동안 공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구급에서 들어가서 우리 지방행정에 어쩌면은 행정시의 최고급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고위층인 부시장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한 5월 말부터 준비는 해와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공로연수 간다는 거는 좀 너무 1년 동안 놀면서 월급 받는 게 좀 내 적성에 맞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명퇴를 결정해서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첫날은 좀 뭐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다음 날부터 오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운동 걷기라든지 좀 이렇게 지역 산책하는 방향으로 해서 요즘 이틀에 한 번 거의 좀 지역 돌아보기 운동,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기 운동을 해서 주로 법한 해안가를 해서 혁신도시, 그 다음에 강정, 이 지역 주변을 걷기 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오후에는 제 취미 생활로 좀 들어가서 뭐 책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색소폰 나름대로 연습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91년도에 그 당시에 내무부인데 전입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230명이 시험을 봤는데 15등 안에만 들면은 내부 와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서 내부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집안의 장남이고 종손인데 어린애기 두고 어떻게 서울 가서 생활을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서 그때 뭐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 생활은 서귀포시에서만 생활이라도 하면서 공직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도에도 몇 번 갈 기회가 있었고 한데 저는 웬만하면 서귀포 있겠다 해서 있었고 도청 소속이라고는 한번 2006년도 통합 당시 소속은 도청 소속이지만은 근무지는 서귀포에서 해서 제2청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38년 동안은 어딜 떠나가지 않고 서귀포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시장님 모셨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의전 업무 담당을 제가 87년도 총무과 있을 때부터 실은 해왔습니다. 해와서 그 당시에 현 지방시장 김인탁 시장을 이렇게 의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89년도에 주사부로 승진해서 동해에 나가게 됐는데 1년 만에 또 총무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총무과로 가는 거라 했는데 부서 배치가 부속실, 그냥 그때 수행비서라는 해서 부속실로 갔는데 강창수 시장, 송문 시장, 김인규 시장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을 모셨는데 처음에 강창수 시장을 모실 때는 어차피 근무하게 될 거니까 1년이면은 그만두겠지, 뭐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다음에 김인규 시장이 오셨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너 여기서 더 좀 더 해달라 해서 또 한 1년 6개월을 했고 그 다음에 송문 시장이 오셨는데 그때는 당연히 난 나갈 줄 알고 이제 나가야 된다 생각했는데도 또 이제 끝까지 좀 해달라 해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세 분만 모신 게 한 4년 2개월 최장수로 아마 세 분을 모셨는데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계신 분들이라서 뭐 특별히 뭐 어느 분 잘 모셨다 이렇게보다도 하여튼 문제 없이 하여튼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뭐
밤낮으로 진짜 그때는 내 혼자서 세 분을 모시면서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 사실 뭐 제주도의 코로나가 1월 말 전국에서는 1월 20날쯤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 한 1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 비상 1월 27일부터 제가 발령받아서 한 10일 정도 있으니까 그게 터지더라고요. 터져서 그때 뭐 계속 뭐 하루에 한 번씩 도에 회의할 정도로 이렇게 비상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사실상 뭐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까 해서 뭐 몇 번 회의도 갔다 보니까 일단 방역이 최우선이다.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부서에다가 방역을 우선하는 걸로 우선으로 나가자 하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는 서귀포가 제일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마을 방역을 실시하면서 뭐 밤낮이 뛰다 보니까 직원들은 저한테 뭐 코로나 부시장이라고 명칭까지 붙이긴 하던데 그 방역을 우선시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새마을 분여회를 통해서 수제 마스크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뭐 마스크도 못 사는 임산부를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마스크 나눠주기. 그 다음에 가파 마라도에는 마스크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약국이 없어서 마스크 공급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특별 마스크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로 해서 경제적 영향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 뭐 무료 주차요금 받기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라든지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보자 하는 방침으로 좀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단도 제가 사무관 돼서 1년 정보화 지원 과정을 하고 1년 후에 동홍동장을 가게 됐습니다. 동홍동장을 가게 됐는데 동홍동장을 하면서 느낀 게 지역 주민과의 아니면 단체와의 대화를 좀 많이 해야겠다. 지역 일들은 단체와의 풀어야 하지 어떻게 혼자 공무원 혼자서 풀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로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그때는 차를 갖고 다녔는데 이거 술을 거의 마시게 되니까 음주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집사람이 왜 차를 두고 오느냐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기라도 차를 갖고 태워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게 시작됐는데 그때 그다음에 자치과장도 마찬가지고 자치과장도 거의 또 대면해서 지역 주민들 만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치과장 할 때도 그렇고 또 그게 또 다시 천지동장으로 왔는데 그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그게 반복 생활되다 보니까 아예 나는 차를 안 갖고 다니겠다 그러면은 집사람이 좀 퇴근할 땐 태워다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저희 집사람이 많이 태워다 주고 태우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감사의 말씀 한번 하십시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보이죠. 취미라기보다는 제가 그 공직에 들어와서 우연한 기회에 89년도인데 저희들 시립합창단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립합창단 모집하는데 공무원도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은 하대요. 근데 비상임단으로 해서 오디션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길래 89년도 오디션을 봐서 시립합창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년여간 시간이 될 대로 좀 노래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에 좀 있으면서 뭘 좀 했으면 좋을까 해서 했는데 2009년도 현대문예 수필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수필가로도 활동도 하면서 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책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은 발간 못했지만은 책도 하나 이제 수필 써놓은 것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기고 쓴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나 묶어서 연말쯤에는 기고집이나 칼럼집을 하나 내볼까도 생각도 중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 평생학습관에서 색소폰 동아리 강습을 한다고 하길래 저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중년들의 남성들이 로망인데 저것도 한번 배웠으면 되겠다. 근데 과연 소리가 날까 해서 첫날 와서 해보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작년 3월부터 3개월씩 해서 6개월을 배웠는데 두 분기를 배웠는데 괜찮게 부른다는 말이 있어서 지난해 연말 우리 공직자 페스티벌 할 때 제가 가서
색소폰 공연을 해보니까 아마 소문이 크게 난 것 같은데 그게 취미를 해서 요즘도 시간 나는 대로 제 개인으로 해서 하고 동아리 활동도 좀 하면서 이제 저걸 조금만 더 익숙해진다면은 이제 나중에 경로당이나 재능 봉사를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봉사 활동도 해보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대할 때 좀 얼굴상이 그래서 그런지 저 자신은 좀 부드럽게 대하는 편인데 받아들이는 분이 좀 무뚝뚝하다 뭐 그런 쪽에 있는 거는 뭐 천성이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행비서라든지 그런 총무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했고 제가 직원들한테 좀 뭐 한 거는 물론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만은 저도 인사국장이라든지 뭐 총무과장도 했기 때문에 다들 뭐 승진하고 뭐 좋은 뒤 보냈으면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건 뭐 지난 공직은 다 좀 이제 잊어주시고 앞으로 저 생각에는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는 제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 뭐 조그만한 봉사라도 할 수 있으면은 봉사를 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귀포시 세라고 할까요? 어쩌면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주시하고 이렇게 비하면은 뭐 예산도 이렇게 의회 가면은 따질 때 서귀포 예산이 뭐 너무 많다 줄여라, 공무원도 많다 줄여라 이런 말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이번에 도시의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니 분명히 우리 서귀포 사업인데 왜 다른 데서가 이 말 저 말 하면서 왜 사업을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번에 동동 주차장도 하나 확보하려고 하면은 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왜 서귀포는 그렇게 우리 서귀포시가 뭔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거기서 또 브레이크 걸려오고 해서 내년부터 또 예산이 감축되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입니다. 저게 2023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들인데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라서 하는데 뭐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장님이 방침을 잘 정해서 잘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큰 걱정 없어도 뭐 일들은 다 하고 있을 거니까 하고 또 시민들의 이 코로나가 사태가 좀 끝나면은 어떤 시민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이제 추진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